제가 2년 전 중국에 갔을 때 선진 문물을 너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우리 시장도 중국처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가격 경쟁을 하다 가치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 경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영상 한번 저와 함께 중국으로 가서 보시죠. 안녕하세요.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16번째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제만 보고 또 경영학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 생길 것 같은데 오늘 나가면 손해봅니다.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과 함께 맥형이 상품 판매 전략 수립, 오늘 상품 판매 전략 수립을 할 건데 홀 형태의 매장 그리고 배달 형태의 매장, 우리는 어떻게 상품을 팔아야 되는가, 잘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되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쟁력을 갖춰서 판매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상품에 존재하지 않는 비용이라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기 먼저 보시죠. 그냥 가격, 가치, 가용비 대략 감 잡으셨나요? 여기에 상품에는 가용비는 없습니다. 가격과 가치가 있는데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 들고 있는 분필, 쓰고 있는 칠판, 모든 상품에는 두 가지의 값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항상 알고 있었던 가격이라는 부분, 가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장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가격을 정하시나요? 그리고 상품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가격만 정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만 가지고 경쟁하기에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초식동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아버리는 순간, 가격과 가치를 함께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초원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알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해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스킬업이 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격과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18세기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자,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18세기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담 스미스님, 18세기 경제학자 아니신가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다. 아담 스미스. 이때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상품에는 가격과 가치가 함께 존재한다. 근데 이걸 그때만 해도 가격과 가치를 분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했나? 이거를 사용 가치와 그리고 교환 가치, 이렇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 모든 재화를 구분해서 판단했습니다. 사용 가치, 기본적으로 그냥 물이라고 할게요. 물은 맨날 먹잖아요. 사용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근데 물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거를 교환하려고 할 때 이 교환 가치는 상당히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함께 비교해보는 극단적인 경우는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사용 가치는 상당히 떨어지죠. 어쩌다 한번 보는데 사용할 일이 뭐가 있나요? 볼 일도 없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교환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측면을 이 가격과 가치가 가지고 있는 측면으로 구분해서 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쉽게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의 가치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교환의 가치는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쉽게 정의를 하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의 가치의 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게 이 수요와 공급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려고 하는지, 또 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판매하려고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시장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식업이 치열하잖아요. 사 먹는 소비자보다 판매하려고 하는 생산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도 나도 가격을 비싸게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저가 경쟁을 또 하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소비를 줄이잖아요. 줄이다 보니까 그 소비를 뚫고라도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성비 전략을 사용하고,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가성비 전략이 잘 통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를 한 번 더 짚고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니면서 보셨던 그래프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인데 여기가 P, 프라이스, 가격을 얘기하고 여기가 퀀티티, 수량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수량이 예를 들어 5개, 10개, 15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시작해서 가격은 뭐 예를 들어 100원, 3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이 수요 공급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여기를 우리는 공급하는 생산자 관점의 그래프고, 여기는 수요라는 소비자 관점의 그래프예요. 생산자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가고,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데, 공급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 100원에 치킨을 판다. 치킨을 파는데 그 수요자는 5명이 있어요. 근데 15명이 그걸 먹고 싶어 해도 결국에는 공급자가 딱 이만큼밖에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5명밖에 사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수요자가 넘친다, 많다 해가지고 여기를 초과 수요라고 우리는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먹으면은 이렇게 수요가 별로 없어요. 저렴한 가격에 먹을 때는 수요가 많죠. 15명까지 먹을 수 있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을 줄이면은 5명밖에 못 먹는 거고, 이 수요가 예를 들어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러면 수요가 5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공급은 또 엄청나게 또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우리는 공급이 과잉됐다 해서 과잉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가격을 정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이 가장 잘 절충이 되는 이 구간의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외식업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초과 수요일까요? 초과 공급일까요? 이걸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과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과잉 공급이 되어 있어서 사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받지 못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우리 배달로 한번 볼게요. 제가 홀과 배달 가격적인 전략 측면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달을 배달 전문점에서만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누가 하나요? 홀에서도 배달을 하죠. 그러면은 기존에 대행업체가 있는데, 대행업체가 지금 정해진 양이 있었고 홀과 배달을 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공급이고 여기는 수요예요.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급이 적어요. 이럴 때는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배달 대행업체들이 워낙 많이 있었는데, 그 대행업체보다 배달을 계약하고 싶은 일반 매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수료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이제는 배달해서 잘못하다가 1,000원 남기고 2,000원 남기고 깃발 꼽다가 판나고, 이런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죠. 그래서 대충 배달만 시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대행업체도 별로 없고 배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이러다 보면은 배달 수수료는 당연히 계속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남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은 언제까지나 가격 경쟁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18세기에 사용됐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사용가치는 가격을 이야기했으면 교환가치는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가치를 배달 아이템에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2년 전 중국에 갔을 때 선진 문물을 너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배달 시장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고요. 그리고 배달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별의 별 것들을 다 배달을 하고 있고, 초신선 식품을 배송을 하고 2길 배송을 하고 30분 배송을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접목해서 만든 신유통이라는 것들도 생겨나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우리 시장도 중국처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가격 경쟁을 하다 가치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배달로 가치 경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영상 한번 저와 함께 중국으로 가서 보시죠. 배달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샤브샤브를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뭐 재료가 진짜 움직이지 않게 완전히 안전하게 포장이 돼 있던 것도 사실 놀라웠고, 하나의 포장 용기에는 그릇도 있었고 그 버너도 있었고, 진짜 호펠 버너가 캠핑 용품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뭐 성냥도 있었고 가그린도 있었고, 집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게 풀 패키지 돼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7,000원이니까 18,000원? 이미 가격은 너무 싸요. 그리고 배송도 빠르고 이 상품의 가격을 더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또 주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배달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와 같은 가치를 올려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가치를 올려서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만들지 않는다면, 나는 항상 힘들고 세금만 내고 직원 인건비만 주고 그러다가 그냥 판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달을 하실 때는 이 영상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가치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격을 올려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하면은 소비자들은 만족도가 높아서 재구매하게 되는 거죠. 정말 당황스러운 건 우리 모두 매장들의 컨셉이 다른데 메뉴판 스타일이나 명함 스타일이나 포장 패키지 스타일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브랜딩이 안 됩니다. 요즘에는 플랫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더 많은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맥형이 소개하고자 하는 플랫폼은